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프리시즌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했는데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내용상으로 놀라운 포인트들이 몇 가지 보였어요. 특히 굉장히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통계상 어마어마한 숫자의 슈팅을 때린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공격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적 구상에 따라서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후방 지역인데요. 기본적으로는 4-3-3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공격을 할 때 여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활발한 움직임이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진 최대의 이유였어요. 그 형태의 변화를 보자면 먼저 스킵이 내려와서 비수마의 옆에 서면서 4-2-3-1 형태처럼 되는데요.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 비수마나 풀백 중 하나가 유연하게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는데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3-3-1-3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이 없는 지역의 선수 하나가 중앙 지역으로 좁혀 올라가면서 3-2-5처럼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볼이 앞으로 전개되면서 2-3-5 형태가 되는 식인데요. 이런 과정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개를 할 때 후방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는 점과 그 움직임이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기 내에서는 어떤 효과를 주느냐? 우리의 후방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건 수비를 하는 상대 입장에선 잡아야 할 대상이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대 선수들이 자신이 지금 누굴 잡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났어요. 지금은 토트넘이 수비를 하다가 막볼을 뺏은 직후의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맨 뒤에 4백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에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둔 3명의 중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좌측 중미인 메디슨과 우측 중미인 스킵이 지금은 모두 앞으로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볼을 잡고 있던 솔로몬이 볼을 뒤로 돌리게 되니까 움직임이 달라지는 선수가 생깁니다. 바로 우측 중미인 스킵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스킵이 비수마와 비슷한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마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웨스트햄의 투톱이 비수마와 스킵의 앞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으면 센터백으로부터 볼을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센터백들이 직접 전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어서 일어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비수마를 보시면 스킵이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더니 점점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예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3백의 이론처럼 위치하게 됐는데 이러니까 일단 웨스트햄의 투톱에 비해서 하나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다 압박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비수마의 앞을 잡고 있던 건 웨스트햄의 우측 톱이었죠. 그런데 비수마가 저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이 선수 입장에선 마냥 잡으러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한테 주어진 임무는 중앙 미드필더의 앞을 막는 것인데 지금 비수마는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기가 힘든 위치에 있거든요. 일단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추가로 주목할 게 왼쪽 풀백인 레길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풀백답게 측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마가 이렇게 3백 자리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더니 이렇게 중앙으로 슥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인 레길론이 마치 스킵과 함께 중앙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길론의 전술적 마크맨은 웨스트햄의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 선수예요. 근데 레길론이 이렇게 갑자기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같이 여기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왼쪽 후방으로 빠졌던 비수마의 앞을 막아줄 선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수마한테 넘긴 다음에 직접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듯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마크맨 관계를 흔들고 그 어긋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날 토트넘의 전개가 상당 부분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랬어요. 토트넘이 지금까지 제일 안 되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장면인데 지금은 최후방에 센터백 2명이 있고 그 앞에 풀백들과 비수마가 자리하면서 2-3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센터백들의 앞을 투톱이 잡고 있기 때문에 풀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앞에 있던 스킵이 내려와서 중앙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번엔 레길론이 한 칸 떨어지면서 3백의 이론처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만 보면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진 3-3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우측 풀백인 포로가 아직 측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포로가 중앙 전방으로 이렇게 슥 하고 들어가면서 토트넘은 다시 3-2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이렇게 중앙으로 전진하니까 얘의 전술적 마크맨인 좌측 윙어가 이쪽으로 딸려가면서 측면 공간을 열어주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메로는 패스를 하는 걸 선택했지만 사실 그냥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전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의 투톱이 중앙에 머물면서 중미들의 앞을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로메로가 측면으로 전진하는 것까지 동시에 모조리 잡아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로메로가 전진할 수 있을 공간과 여유가 생긴 이유는 첫째로 스킵이 한 칸 내려와서 상대 투톱을 중앙에 묶어뒀던 점과 레길론이 한 칸 내려와서 최후방 숫자를 늘려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록 패배했지만 후방에서 이런 디테일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확을 얻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여전히 영입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것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의 토트넘을 더욱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